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무당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 미스터리 서클 지금 시작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이 확 달라졌습니다. 항상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뭔가 세상 밖으로 나온 너무 느낌이에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왠지 선생님들 미모까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모는 말모.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미인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감독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확 달라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트장은 합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클에 찾아온 변화가 또 있습니다. 전라도 대표 무당 윤희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잠시 재충전을 위해서 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환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귀신전입니다. 귀신은 있다고 봐요, 저는. 귀신 안 믿죠. 어떤 남자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귀신 안 믿죠. 귀신을 제일 많이 본 게 지리산이야. 귀신 안 믿죠. 그림자처럼 싹 스쳐지나. 귀신 안 믿죠. 어떻게 해야 귀신이 있다는 거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뒤집어 씌워줘요. 죽어도 당신의 씨를 다 말려줘요.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수십 방을 질러 죽이고. 만삭배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하혈을 하는 거예요. 이명 환자처럼 빙글빙글 돌고 엎어져서 막 이렇게 기어다녀야 돼요. 본명을 딱 부르면 아, 화들짝 맞아, 놀라요. 맞아.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100%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무당이 5명씩이나 모여있고 또 여름도 됐잖아요. 그럼 이 얘기 빠지면 섭섭할 것 같은데 정말 이 무당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바로 귀신이죠. 사실 이 주제를 왜 선택했냐면 그 어떤 방송보다 서클에서 귀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직도 귀신을 못 믿는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꽤나. 이 무당으로서 자존심 상하는데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 거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확 뒤집어 씌워주세요. 귀신을 잡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오늘은 특별히 무당이 증명하는 귀신의 존재와 일반인이 직접 귀신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해서 알려드릴 텐데 다른 귀신 영상은 보지 않아도 되는 귀신 끝판왕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살아있는 귀신 판독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무당이 증명하는 귀신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 바로 귀신을 보는 무당입니다. 선생님들도 태어날 때부터 귀신을 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 처음으로 귀신을 봤고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어요? 저는 3살 때 귀신을 처음 봤습니다. 3살 때? 정말. 근데 예. 3살 때는 근데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되나요? 근데 귀신 같은 사람이었겠죠. 뭐. 저는 막 신이 올 무렵에 따라다니는 건 형체? 저는 직접 봤습니다. 애동 시절에 태백산에서 구슬하고 내려오다가 목소리까지 정확하게 보고 남자 둘에 여자 하나. 하얀 옷 입는데 걸어서 한 10리는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차를 탈 수가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같이 가 이걸 3번 하더라고. 같이 가자고. 빨리 따라와. 나는 같이 가는 어른들인 줄 알고 그분이 숲을 밑에 이렇게 앉더라고. 그래서 소피를 보는 줄 알고 그걸 간 거예요. 그게 언덕 미팅하는 거야. 그래서 신어머니하고 우리 신 선생님들, 신 할아버지 또 신 할머니들이 저를 끌어올렸는데 실제 느낀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제가 남해에 살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놀다가 그 막차를 떨군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30분 거리를 남해 그 꾸불꾸불한 도로를 걸어가니까 한 2시간 넘게 걸리는데 가는 길에 뒤에 어떤 여자애가 따라오는데 걔도 교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나같이 그러니까 막차 놓친 애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여자애가 없더라고요. 그 상태로 외할머니 집에 할머니 문을 두드렸는데 할머니가 문 입구에 딱 저를 보더니 나오더니 니는 임마! 니는 딱 여자가 딱 뒤에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왔나? 딱 이러면서 저한테 오곡작곡을 막 뿌리는데 나는 그때 그러니까 봤다면 내가 그때 본 게 처음인데 나는 그게 귀신인지 몰랐던 거예요. 맞아요. 저는 신을 받고 어머니하고 지방에 일을 하러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이빨을 엄청 마르세요. 와다닥 와다닥.
제가 자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깼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어머니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지? 뭐지? 그 당시엔 너무 놀라서 귀신인지 뭔지 모르고 뭐지? 하고 있다가 그냥 너무 피곤해서 또 잤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그거는 귀신이 아닙니다. 날 지켜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귀신을 봤다고 해서 무당만 귀신 보냐? 우리도 보는데 하실 텐데 사실 똑같은 귀신을 보더라도 이 무당과 일반인이 보는 건 다르죠. 실루엣이나 그림자로 보이는 귀신도 있고 또 얼굴이나 차림새가 선명하게 보이는 귀신, 또 어떤 경우는 이 기운으로만 느껴지는 귀신도 있죠. 그때 따라서 틀리지 않아? 맞아요. 그렇죠. 아주 섹시한 것도 보이고 아주 나체도 보이고 네. 보지 말아야 될 부분도 보이고 네, 그렇죠. 뭐라고 딱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공통적인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체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하체는 좀 항상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가 일 들어온다 하잖아요. 일자리 날라고 할 때 되면 그림자처럼 조상이 보였어요. 난 귀신이 안 보여. 저도 아니. 근데 안 보인다라는 말씀이 좀 약간 공감이 되는 거. 아니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솔직히 뭐 이렇게 컬러풀하게 보인다든가 뭐 흑색으로 보인다든가 뭐 연기처럼 보인다든가 네, 네. 이제 그런 거는 다 이제 일반인도 그쵸. 있는 정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영으로 많이 보여요. 아. 영으로 느껴지고 뭐 이렇게 느낌으로 오고 어. 이제 촉으로 오고 막 그런 게 저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영으로 보인다는 말씀도 맞고 어떤 형체로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보이진 않고 그렇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위 상체가 보이면 하체가 흐리다든지 얼굴이 형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그렇지. 조금 좀 형체로 좀 많이 보이는 맞아. 사실 모든 귀신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예, 소리 없이 찾아오는 귀신도 존재하는데 눈앞에 귀신이 막상 딱 보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소리만 들린다? 그럼 진짜 오마이갓이에요. 너무 더워. 아, 선생님들은 소리 없는 귀신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말을 하거나 맞아요. 이러진 않아요. 그림자처럼 보이고 쓱 지나갔다 쓱 하고. 거진 그런 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귀신을 제일 많이 본 게 지리산이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다고 네, 그래요. 맞아요. 전쟁터에서도 네. 그러고 그곳에 가서 저는 귀신을 제일 많이 봤어요. 진짜 험한 귀신 많이 보여요.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소리 없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피부에 혀를 타고 들어갈 수도 맞아요. 있고 익힘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소리 없는 귀신은 강하고 무섭고 아주 사악하다고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귀신을 부를 수 없지만 우리 무당들은 직접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무당이 제시하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접신입니다. 이 점사를 보거나 또 우리가 구술할 때 이 귀신과 접신을 하잖아요. 어떤 귀신과 접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귀신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어떤 식으로들 변하신가요? 귀신 말 그대로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조상을 모실 때 네. 제일 이제 좀 많이 바뀌는 게 그 조상이 했던 그 행동과 말투. 지역마다 네. 전라도 귀신이 실리면 전라도 말을 하고 경상도 그쵸. 귀신이 실리면 오빠야. 전라도 귀신이 시키면 맞다. 이렇게 이렇게 말투가 바로바로 바뀌어요.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어린애들 몇 명 이제 낳고 이제 아내가 죽었어. 근데 이제 남편이 구슬 해주는 거야. 엄마가 실려가지고 막 울기 시작을 하면 진짜 꺽꺽거리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 영가가 울어대며 진짜 지금도 먹먹한데 그 아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영가가 떠나지 못하고 가기 싫어서 막 울 때 그때 정말 그 아픔이 보통 아픔이 아니죠. 네. 난폭한 귀신이죠. 난폭한 조상영가. 이런 게 실리면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하늘로 보이고 막 턱대 봐라 한번 나한테 개부터 봐라 내가 네 오늘 조져줄게 하는 식으로 사이가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정말 칼로 수십 방을 고 자기가 자살을 하고 그 영가를 모시고 들어왔는데 자인이 사이가 들어오니까 나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 자인한테요. 마누라를 찔러서 너무 많이 찔리니까 마누라가 마루 밑에까지 들어간 거를 마루 밑에까지 들어가서 가지고 수십 방을 장모를 보크로 뛰어들어가지고 장모가 문을 잠갔는데도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장모를 수십 방을 지는 그 자리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혼을 감으니까 감켜갖고 이 새끼가 하는 행동을 했겠죠, 이 귀신이. 자인 영감이 너무 억처구니가 없었겠지. 돌아는 상태에서 나를 덜렁 들어가지고
마패퍼래. 귀신은 저는 사이패더라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4-5명이 매달려서 말리는데도 너무 악에 바치니까. 그렇죠. 정말 그런데요 안 져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자인한테 쌍쌍욕을 하면서 당신 딸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됐고 당신 딸 때문에 내가 이 신세를 조져서 내가 죽었으니 나는 죽어도 당신의 씨를 다 말렸겠다고. 근데 진짜 씨가 다 말랐어요. 그 집에 불이 나서 남았는 식구 아들 둘 자인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귀신을 봤어요. 저는 아픈 분들 그 직위 받을 때 뭐 암으로 가셔서 토하면은 우리가 그 일 다 끝날 때까지 계속 토하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같은 경우 암 걸리신 분 일을 하는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막 이명 환자처럼 빙글빙글 돌고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엎어져서 막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내 몸이 아니니까 주체가 안 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저는 애동제자 때 제가 표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일만 잡으면 들어눕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애가 뱃속에서 만삭돼 죽어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집안의 조상이를 잡았는데 진짜 내가 배가 만삭배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그 상태에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니까 어디로 하혈이 나오겠어요. 똥구멍으로 하혈이 나오는 거야. 피를 쏟듯이 뒤에서 막 피가 줄줄줄 새는데 그때 실장이 지금의 제 실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범아 미안한데 내가 도저히 쪽팔려서 못 가겠는데 편의점 가서 생리대 좀 사와달라고 날개형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하혈을 밑도 끝도 없이 며칠간을 하였는데 배는 아파 죽겠고 진짜 밑에는 얼마나 하혈을 했는지 따가워 죽겠고 막 속은 메스꺼웠고 막 아무것도 못 먹겠고 진짜 근데 제가 생리대를 사와가지고 어떻게 붙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붙여놓고 저 어떻게 내가 그 일사를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좀 자살해서 죽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할 때 진짜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아가면 견디지 못하고 본인이 자살을 했는데 엄마가 아들을 보내주는 구슬을 할 때 이 아들이 실렸을 때 엄마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엄마 좋아하는 칼국수 먹고 엄마 밥 거르지 말고 칼국수 엄마 많이 사 먹고 내가 옆에서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그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조상이나 귀신이나 이제 접신이 되고 실려서 그 마음을 전달할 때 그 마음이 너무 10분 느껴져서 사실 너무 그때마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무당들이 접신하는 장면까지 다 보여줘도 무당이 연기하는 거 아니야? 하신단 말이에요. 탤런트라 그러고. 예, 진짜 속상한데 그래서 진짜 접신이 된 게 맞는지 사실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증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바로 가족이나 그들 지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귀신과의 어떤 접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로는 이제 무속인은 무당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갓집에서 그때 감동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말 안 해줬는데 아버지가 실려서 아버지가 하시던 행동, 맞아요. 언어, 막말로 소주를 갖다가 들고선 소주 병째 먹었는지 진짜 그라스에 따라 먹었는지 그 행동을 그대로 할 때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말을 갖다가 진짜 고귀하게 하는지 쌍욕을 하는지 그게 접신돼서 실렸을 때 그 말을 언사가 그대로 나오고 말 그대로 뺨따구를 때린다든가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을 그대로 행동할 때 그때는 정말 귀신이 있구나 죽은 자가 있구나 조상이 있구나 그걸 갖다가 제갓집에서 감동을 하게 되죠. 저는 안 믿으면 뒤집어 씌워줘요. 제갓집 앞에 내가 싣고 있던 조상 날 많이 주문해 와서 너 지금서부터 한번 당해봐 이러고 딱 씌워갖고 1시간 정도 미치도록 만들어요. 본인들이 학을 띄고 항복할 때까지. 그런 제갓집 있죠. 살짝 의심병 나는 제갓집. 많아요. 많아. 제가 갑자기 딱 양방가리를 개고 앉더니 화토를 갖고 오라 그랬대요. 화토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화토를 가지고 이 화토판을 벌리면서 내가 그 따님한테 그랬다. 타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거기다가 해저문 이 서양강 처녀 노래를 불렀더니 그제서야 그 딸이 하는 말이 이게 우리 도박 노름 그리고 아빠가 노름하면서 소주 까면서 항상 불렀던 노래가 소양강 처녀다. 그제서야 이제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제갓집들이나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믿더라고요, 정말로. 그 정도 보여줬는데 그거 안 믿으면 그거 이상한 아줌마야. 씨앗버리면 된다. 씨앗버리면. 선생님은요?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를 짚어낸다던가 뭐 신체 일부에
뭐 조금 미흡한 부분은 탁 얘기를 한다거나 신체일부의 미흡한 부분이 뭔가요? 부부간에 이런 그런 거를 잠자리 같은 것도 탁 집어줬을 때 아 맞아요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을 어떻게 한다든가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놀래더라고요. 이 개명을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네. 아버지가 실려서 야 오가 아빠 왔다 애비 왔다 오가 본명을 딱 부르면 화들짝 놀라. 맞아. 그건 진짜 기가 막혀. 그거는 진짜 놀래겠네요. 그럴 때 있어요. 오 정말 오셨네요. 진짜 아빠 왔네요. 본명 탁 부를 때 그때는 빼박이지. 그쵸, 그 정도면 아유, 빼박이죠. 그건 진짜 100%짜리. 그쵸. 부산구 전문이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귀신이 있다고 외치는데도 귀신 안 믿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선생님 말대로 확 귀신을 넣었다가 그냥 다시 빼주면서 확인을 시켜주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혹시 이 귀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까지 해서 확인시켜줬다는 게 있을까요, 이 선생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네. 하고 있어도 너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를 삥땅을 치지 않았냐. 아버지가 나와서 네가 그 삥땅을 쳐서 어디에 쓰지 않았냐. 그래서 너 나한테 뒤지게 맞지 않았냐. 빗자루로.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러고 물어보던데요. 선생님은요? 근데 쉬운다. 나는 답이 없다. 나는 몇십 명을 씌워봤기 때문에 있어 없어 있습니다. 공청해라. 있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근데 삐개져 버리지. 이북굿에서는 그 군웅거리라는 의식도 있고 또 무감이라는 의식도 있어서 사실 군웅을 풀면서 이 조상만이 했던 행동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그러면 저희는 최후에 무감을 세워서 살해자나 재가댁이 진짜로 신이 있음을, 귀신이 있음을 스스로가 이 직성을 풀면서 알게끔 해줘요. 선생님처럼 대놓고 막 씌우진 않는데 대놓고 막 씌웠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무감 비슷하긴 한데 네. 맥락은 비슷한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살해자 스스로가 정말 뭐 신이 있다. 진짜 뭔가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더라고요. 그 이제 제갓집한테 솔직히 신장대를 재피는 거지. 맞아요. 그가 정신이 없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는 솔직히 영상을 찍습니다. 네. 바로 지우더라도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 찍었다가 딱 보여주는 거야. 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 내가 그쵸, 완전히 맞아요, 갔네? 맞아요. 내가 막갔었네?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100%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 도중에 네. 요즘에는 아주 시대가 무서운 시대라서 신장 때도 잘못 잡혀주면 그것도 말이 돼 걸리고 하기야 그럴 수도 맞아요. 있어. 방울도 들려주고 오방기도 들려주면 걸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기운이 없었는데 그 무당이 그걸 맞아, 들려줘서 내가 이렇게 작살이 났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 같이 그러니까 그냥 손 내지 말고 앉아가지고 주문 몇 마디 해가지고 씌워버립니다. 먼저 저는 그 씌우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분들이 막 덜덜덜 떨면서 선생님 빨리 풀어주세요. 빨리 풀어주세요. 그래요. 가방에 돈도 다 꺼내놔. 달라 소리 안 해도. 이렇게까지 증명해줬는데 죽어도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귀신을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으로 증명하는 귀신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 귀신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 갑자기 몸이 떨리지는 않으신가요? 밥을 많이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진 않으실까? 누군가 귀에다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진 않았나요? 나연아,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곁에 귀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삐삐삐삐 하면서 차가 딱 멈춰버릴 때 아무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삐그덕 삐그덕 하는 소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끝이 이렇게 흐려서 2번이나. 귀신들이 몸에 타고들 때 뱀 홀령이 올 수도 있고 횡설수설한다? 동문서답한다? 왜 이렇게 힘이 듭지?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 눈밑이 푸른 기가 많이 돌아요. 공연장이나 방송국에 귀신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지역의 대도시 중앙지. 다 귀신들 떼놓고 가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드글드글 하겠냐고. 인간을 다 지배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